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NH투자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그래서 사실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이용자 수에 따른 매매 수수료의 이익이 매출로 잡힐 텐데요. 그런데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H투자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증권사죠. 그래서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신탁업, 자문업, 1임업 등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HTS와 그리고 MTS도 운영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고 있죠. 사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증권사의 모멘텀들은 HTS 그리고 MTS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또는 그리고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요. 일단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해 연말부터 모의 거래 시작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까지는 KRX, 즉 한국 거래소 체제 하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 국내 최초로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이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이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 이미 미국이나 영국, 심지어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 체결 방식 등을 고려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매매 체결 방식 같은 경우는 매도와 그리고 매수의 중간 가격인 중간가 호가가 좀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가 호가는 이 매도 호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 호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의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호가 세분화를 좀 시키겠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약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밤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 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향후에는 이 주식 장 마감 시간을 확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ETF, 토큰 증권까지 상장 계획 중에 있죠. 투자자들은 기존에 HTS나 그리고 MTS를 활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점이 단점이고 그리고 어떤 점이 장점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과 모의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 체크해 봐야 될 이슈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NH투자증권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밤 8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용자 수 증가를 지켜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와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보도록 할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함께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약 2억 3천만 원어치 매수를 진행을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 5억
원어치 매수를 진행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기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7억 원치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한 달 3월 16일부터 4월 16일 한 달 기준으로 본다면은 기관이 상당 부분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어치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금융투자의 매수 물량이 아직 많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매도 즉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종목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여기까지 보시고 차트를 함께 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최근 기업 밸류업 정책으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이끌어냈었는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지고 그리고 야당이 승리를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어요. 일단 기업 밸류업 이슈 이후 배당락 등 상당히 좀 하락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과거 지지를 해주고 상승했던 자리에서 다시금 지지를 받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상승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만약 이탈 시에는 2차적으로 241 장기 이평선이 241선 부근을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 이 구간에서 좀 기간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 부근이 저항대의 부근이었지만 이제는 주가가 그보다 한참 위에 있으니까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승 시에는 사실 매물대 차트만 보셔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주가가 아래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아래 구간에 상당한 매물이 좀 쌓여 있는데요. 그래서 저항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도 있겠죠. 즉 상승 시마다 매물출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일단 중기 이평선인 60일 이평선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횡보를 시키면서 물량 소화를 좀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저항대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금 지지라인까지 후퇴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식 거래 시간도 늘어나는 만큼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슈 잘 살펴보아야 하고요. 오늘은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